경북 구미에 있는 유리 가공 공장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질소가스가 새나가면서 이 사고로 통조했던 화학물질은 현재 4명으로 의식 불명 상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며 최근 새로운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개발 등록되면서 그 수가 세계적으로 1억 3,700만 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신종 화학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사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종종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학사고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인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구미 국가산업단지 한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부상 18명,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 종사자 수천여 명이 고통을 호소했던 대형 화학사고였는데요. 그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불산으로 공장 작업장에서 불산을 공급하던 20톤 탱크로리가 터지면서 새어나온 겁니다. 순식간에 인근 지역으로 퍼진 유독가스로 공단 일대가 화학전을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학사고 시 발생한 환자의 응급처치 교육과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 전문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대형 화학사고 인명피해에 대비해 의료진의 전문 의료 대응 준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화학사고 시 응급 의료진의 대처 요령 및 응급 처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화학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안전관리자와 의료진이 연락을 받게 됩니다. 화학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거죠. 현장의 의료진의 응급의료 대응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선 의료진 여러분은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 현장을 평가합니다. 환자를 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의 의료진은 응급실 내부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한 다음 입원 및 지속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 발생부터 응급실 도착 이후 상황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구조자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현장과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우선은 전문 구조대원이 수색, 구조에 임하며 의료진은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단, 훈련받은 의료진의 경우 구조대원의 요구가 있으면 같이 수색, 구조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은 안전장소에 환자를 옮긴 뒤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기도, 호흡, 순환에 당장 문제가 있으면 그에 맞는 처치를 시행합니다. 간단한 기본 처치 후 이송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19 대원은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현장 의료진에게 인계받은 후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처치는 이송 중에도 시행합니다. 이송 중 상황실 그리고 이송할 병원에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교류합니다. 기다리는 의료진은 연락을 받고 보호복을 착용하여 환자를 처치할 준비를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한 후 중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경증 환자는 오염 제거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전문 의료진은 응급실 내부로 들어온 환자에게 초기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 응급처치에 들어가고 추가적인 자세한 병력 청취 및 진찰, 혈액, 소변 방사선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응급실 내 응급처치가 종료된 후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로 입원하여 계속적인 전문 진료, 검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화학사고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 그리고 병원 내로 들어온 후의 대응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과정이 머리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지시나요? 특히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경우 무방비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법뿐만 아니라 의료진 여러분의 안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구조자의 안전이 확보돼야 구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의료진 안전 행동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시에는 구조하는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현장과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발, 확산 위험을 확인하고 주위 다른 환자, 시민들에게 화학물질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시에는 구조대원이 현장에 접근하고 의료진은 현장 인근 안전지대에 환자 진료를 위해 대기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현장에서 할 일은 현장에서 실시간 의학적 대응을 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안전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의료진도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장 오염이 의심되거나 유독가스 확산 시에는 구강 인공호흡과 백밸브 마스크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인공소생기를 활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중환자를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상의하에 지정받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는 이송 시 구급차 내부가 현장의 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구급차 내부에 비닐을 씌웁니다. 이송자는 보호복을 갖추어 입은 채로 이송합니다.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도 현장과 같이 기도 유지, 호흡 보조, 산소 투여, 수액 투여 등 처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병원 앞에서는 급하다고 화학사고 환자를 그냥 병원 내부로 진입시키면 안 되고 중증도 분류와 오염 제거를 응급실 앞에서 한 번 더 시행합니다.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인 경우 오염 제거를 하기 전에 해당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합니다. 화학사고 환자는 응급실 안에서는 일반 환자가 모여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리 화학사고 오염 환자만을 위하여 준비된 격리구역으로 격리된 다른 동선 및 진입로를 통하여 이동합니다. 화학사고 환자가 있는 응급실 구역 내부로 접근하는 의료진은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 현장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화학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인명구조의 최일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학사고 응급의료진 여러분. 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대응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어떤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